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AD 칩스가 정답이어서 초반에 이거 맞았으니까 우리 카페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쉽게 드리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AD 칩스 같은 경우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AD 칩스 이제 저점을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이제 국내 유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단어만 들어가고 파트너만 들어가더라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기 급등도 단기 급등이겠지만 좀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 좀 기대하면서 SFA 반도체나 DB 하이텍 같은 그런 변동성 한번 기대해 보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목표가 1,4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400원 매물대 라인 때 좀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 라인 때 이 박스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단기 변동성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AD 칩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5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수소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수소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2019년 1월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 그래가지고 수소를 대한민국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린 친환경적인 나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수소 이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수소 택시를 운행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수소 충전소를 100배 이상 늘리겠다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대략 14개 정도 있던 충전소가 대략 1,200개까지 늘어나는 그러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좀 많이 나와줬죠. 그 이후에 이번 2020년에 세계 최초입니다. 수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정책을 밀어내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만들었다. 법을 제정했다, 법을 변경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 그만큼 밀겠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중심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인공지능 법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수소차도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만큼의 중심이 있고 그만큼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전기차를 8만 대 그리고 수소차를 10,000대 시대에 만들어야겠다 했고요. 미래에는 얼마 총 20만 대가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대부분이 이 지금 친환경차로 바뀌어 있을 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에는 충전소가 53개가 되고요. 더불어서 예산이 1,000억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수소 정책을 민다 한다면은 그 관련주들은 큰 급등, 큰 상승세가 한 번 더 2019년에 나왔던 200~300% 급등이 한 번 더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갑자기 기억났어요. 오늘 뉴스에 수소차 판매량인가요? 그거가 우리나라가 1위 했다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현대차 저 1위를 몰랐어요.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수소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지금 나온 것도 수소 연료 전지 요것도 잘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수소차를 다 알고 있어요. 수소차를 많이 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팔린 이유는 그만큼 잘 나가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 수소차가 왜 기술력이 좋은가? 수소차의 어느 부분이 좋아야 많이 팔리는가 본다 한다면 바로 수소의 연료 전지입니다. 뭔 소리냐? 우리 일반 자동차의 연료 전지는 뭡니까? 가솔린, 휘발유를 넣어서 가는 게 일반 연료 전지예요.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가 아니라 뭐예요? 수소를 넣어서 가는 자동차가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 부르는데
이 자동차 안에 응축돼 있던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반응을 하면서 만든 에너지가 수소 연료전지로 바뀌면서 차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이 전 세계의 독점이 점유율을 본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40%,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미국이나 일본을 앞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 1위로 본다 하더라도 수소 연료전지가 1위라는 거예요. 수소차에서 제일 중요한 연료전지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소 연료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수소차가 만약에 1억이다 한다면은 1억 중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다 뭐다? 수소 연료전지 값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의 중심, 수소차의 그냥 절반 이상이 다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 이 실제로 출력이라든가 이 차가 빨리 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 이 차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 중심이 수소 연료전지에 있는데 그 수소 연료전지를 당연히 만들고 있는 또는 그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수소차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크겠죠. 그냥 뭐 수소차에 그냥 뭐 앞에 뭐 범퍼 만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핵심부, 심장을 만드는 기업이 당연히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50% 갈게 100% 가고요. 100% 갈게 15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수소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업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수 전문가님, 제가 요즘 또 그 의학 드라마가 또 새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봤는데 네네. 그 이렇게 심장을 쿡쿡쿡 해가지고 살리더라고요. 네. 그 심장에 해당되는 네. 우리 수소 연료 전지를 네. 만드는 부품에 들어가나 봐요. 그 부품인가 봐요. 세상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하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생각나는 종목 한 종목밖에 없어요. 일단은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 네.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연료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봉상 흐름이나 월봉상 장기 흐름은 아직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일봉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같은 가격대의 지지 구간이 연달아서 포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럴 때 지금 뭐 수소법도 우리나라 최초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그런 기술력들을 좀 따져봤을 때 이 종목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현대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와 공급 계약을 할 때 아무래도 현대가 또 1위다 보니까 그쪽이랑 또 연결이 돼야지 될 것 같은데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사실상 지금 이 판매량을 본다고 했을 때 원래 일본이 이 수소 전기차는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일본을 제치고 1위를 먹은 나라가 어디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현대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위를 판매량 달성하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급률도 이미 5,00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이 핵심이고 심장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수소 연료전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발하는 기업이 현대차니까 그 현대차와 대기업과 같이 계약을 맺고 공급 계약 맺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급등이나 상승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과거의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은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수소차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왔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차 정책이 나왔을 때 2019년도에 주가가 대략 한 120%가량 상승이 나온 게 대우부품이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었고요. 유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에 수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초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나왔을 때 상승세가 280%가량 나와줬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 중 또 하나가 일진 다이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가 실제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상승세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한 150%가량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중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도 현대차의 부품 공급이나 현대차와 계약을 맺고 있다 한다면 주가가 대부분 150%에서 많게는 28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부터 수소법 개정됐죠. 그다음 실제로 수소 전 세계 1위 먹었죠. 그럼 충분히 지금 주가 저점에서부터 얼마? 크게 간다면은 수소 연료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현대차에 공급하는 기업이 가장 크게 갈 것이다. 그 한 종목이 아직 바닥에 있다 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명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